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43번을 풉니다. 자, 43번은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전체적으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절대 대항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에는 선의의 제3자는 과실을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에 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과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있지도 않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있지도 않는 계약을 하냐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내 재산권이 채권자에게 가압류된다든가 채권자에 의해서 강제 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유권 또는 등기상의 권리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등기상의 권리를 넘기더라도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행위도 없는데 행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법체계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양식에 있는 문서만 정확하면 일단은 등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의 가장 법률 행위를 근거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통정허위 표시라 그럽니다. 상대방과 당연히 합의를 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을 때는 본인은 언제든지 내 거라고 해서 진정명의 성립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소유권이 자기 이름으로 됐다는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 본인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는 그 위험성도 본인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일 때는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모든 제3자든 선의의 제3자는 합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정허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의의 제3자인데 이 선의의 제3자는 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고 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서로 간에 이미 합의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통정이라고 그럽니다. 본인과 상대방은 계약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정이라고 그럽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일 뿐이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보진 않아요.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진 않는다.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그 입장에 당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재산권을 추심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조사해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반사회적 행위는 되지 않는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통정허위 표시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1번 들어갑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통정허위 표시는 표유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진위와 다른 표시가 아니라 진위 자체가 없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말 그대로 허위의 표시를 있지도 않는 행위를 법률 행위를 했다고 조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했다. 진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하는 게 비진위 표시입니다. 진위 아닌 의사 표시, 비진위 표시가 진위와 다른 표시를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지. 통정허위 표시는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통정허위 표시는 진위 자체가 없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당연히 틀리죠. 1번의 지문은 비진위 표시에 대한 정의입니다. 표유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성립하는 게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통정허위 표시는 진위와 다른 표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진위 자체가 없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 허위의
의사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허위의 의사표시로 소유권과 법률상의 권리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1번은 틀렸죠. 2번 가장행위가 무효이며 통정허위표시를 가장행위라고 그럽니다. 있지도 않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가장행위라고 그러죠. 가장행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하지만 비교할 것이 은닉행위가 있습니다. 은닉행위는 가장행위가 아닙니다. 은닉행위는 말 그대로 어떤 행위는 반드시 했어요. 증여는 했는데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은닉행위라 그럽니다. 은닉행위는 아예 행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행위한 것은 있어요. 하지만 그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행위로 포장하는 것을 은닉행위라 그럽니다. 자,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여는 했는데 매매 행위로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를 은닉행위라 그럽니다. 자, 이것을 발견되면 증여는 유효가 되겠죠. 매매 행위만 무효입니다. 증여 그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은닉행위라는 것은 가장행위가 아닙니다. 은닉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증여 그 숨기는 행위는 유효가 되고 그리고 표현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등기가 넘어갔으면 등기도 말소하지 않고 무효로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증여세에 대한 세금만 추징한다. 그래서 가장행위와 은닉행위는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행위는 통정허위표시가 되는 거고 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은닉행위는 말 그대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포장했던 그 계약을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은닉행위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포장된 행위가 걸리면 그것만 무효로 한다. 자,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매매를 했다고 등기상에 표현된 것을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자, 가장행위와 은닉행위를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지만 은닉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은닉행위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했답니다. 대리인이 통정허위표시라면 본인이 책임지는 된 거죠. 본인은 선의의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자, 선의의 제3자라는 것은 계약을 했던 상대방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인은 그 자체죠. 대리인이 계약했다고 해서 본인이 제3자가 되는 게 아니죠.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본인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선의의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자, 선의의 제3자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본인은 선의의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당사자로서 당연히 유효를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라면 본인이 통정허위표시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은 선의의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틀린 문장이죠. 4번 민법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죠. 선의의 제3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선의의 제3자는 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고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본인이 됐건 상대방이 됐건 누구가 됐건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여서 제3자에게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는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자, 대여금 채권이 가짜입니다. 대여금 하도 안 했어요. 하지만 형식상 대여금이 있다는 형식으로 상대방하고 채권 계약을 했다 이거죠.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있지도 않는 대여금 채권을 자기가 선의로 이것을 인수를 했답니다. 그 선의의 양수인은 선의의 제3자가 되겠죠. 있지도 않는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오인해서 그 채권을 자기가 받았답니다.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선의의 양수인은 당연히 그 채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선의의 양수인은 제3자로서 그 대여금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됩니다. 선의의 양수인이 인수된 대여금 채권을 선의의 양수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양수인은 그 채권 회수를 위해서 법적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선의의 양수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있지도 않는 대여금 채권을 있는 것으로 오인해서 그것을 정당하게 양수받은 사람은 그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선의의 양수인은 자,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43번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4번. 선의의 제3자는 그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면 그 누구도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4번이 맞는 말이고, 자, 1번, 2번, 3번, 5번은 전부 틀린 문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통정 허위 표시는 자, 말 그대로 상대방과 허위의 의사 표시를 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진위가 있을 수가 없죠. 진위 자체가 들어오면 말이 안 됩니다. 통정 허위 표시 자체는 진위가 있을 수 없다.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가장행위 그 자체를 서로 간에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자,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이것은 비진위 표시가 된다.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는 가장행위로서 무효가 되지만 은닉행위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다. 은닉행위는 어떤 법률행위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다른 형식상의 법률행위로 가장됐다. 이게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는 어떤 법률행위를 한 건 사실이니까 그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는 행위가 발각되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은닉행위는 유효이고 가장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3번.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면 본인도 통정허위 표시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된다. 그래서 본인은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요.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죠.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문장이죠. 그리고 5번도 자, 대여금 채권이 가장된 거답니다. 대여금 채권이 가짜이지만 그것을 선의로 양수한 사람은 그 대여금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43번 통정허위 표시 전반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 전반적인 지식을 한꺼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43번의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평일반인 화, 목요일, 주말반인 토, 일요일 수업을 국비 지원 강좌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강하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하여 많은 문의와 참여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전과목 핵심 요약 강의 교재를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요약 교재와 핵심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넷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초등학교 앞 소생교회에서 매주 2회 수업을 진행하니 일요일 11시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